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누구나 성공하는 다이어트 생활 습관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협심증의 위험 인자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요, 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그리고 고도 비만자,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이제 협심증에 걸리지 않게 되는데요, 성별, 그리고 나이,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 등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셔야 이 협심증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심증에서 위험인자를 고치려면 금연을 하고 식사와 운동 조절을 통해서 비만을 없애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을 들여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은 거죠. 오늘 닥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나 성공하는 다이어트 생활 습관 첫 번째는요,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나쁜 것을 먼저 끊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헬스클럽에 등록하거나 산에 가거나 동호회를 드는 등의 뭔가 새로운 것을 거창하게 하기 전에 원래 하고 있었던 나쁜 습관부터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쁜 습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야식, 회식, 음주, 흡연, 정제탄수화물을 폭식하는 것,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것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 이런 것들을 끊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서 뭔가 거창하게 하기보다는요, 나쁜 것부터 먼저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쉬운 것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수면의 질을 높이라는 거예요. 자, 수면은요,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줍니다. 수면은요, 성장 호르몬, 렙틴, 그렐린 등을 정상화시켜 주고요, 그리고 대사를 정상화시켜 줘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을 얘기해 보면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 시간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잠을 잘 자서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야 천연 식욕 억제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을 푹 자면 다음날 식욕도 안정이 되는 것이죠.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면 위생이라고 해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침대는 잠자는 용도로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휴대폰이 우리의 수면을 망치는 아주 큰 위험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잠을 청하는 이러한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잠자는 습관부터 빨리 바꾸셔야 돼요. 휴대폰을 보다 보면요, 이 밝은 인공 발광 조명이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수면을 깨우고요, 각성 상태에 이르게 하고요, 또 휴대폰을 보면서 자다 보면요, 수면의 질도 안 좋아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침대에는 아예 휴대폰을 갖고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멀리 바깥에 놓고 침대에는요, 아날로그로 된 자명종 시계 하나만 놓고 잠을 청하고 있어요. 이렇게 잠을 적극적으로 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수면을 잘 취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제는 정말 숙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자, 간헐적 단식은 정말 돈도 안 들고 스스로 혼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현대인에게 정말 중요한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우리 현대인은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잡니다. 그래서 이 대사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체 시계, 그리고 이 공복에 좋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저는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어요. 생체 시계는 밤이 되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자고, 해가 뜨면 먹는 것을 시작하고 움직인다, 이러한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밤에도 먹고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이렇게 생체 시계가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체 시계를 맞추는 것,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에요. 최소 12시간 금식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이 12시간 금식이 되어야 우리 몸에서는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14대10, 16대8 이렇게 무리하게 간헐적 단식 하시면 안 돼요. 자, 식사 허용 시간에도 건강한 식사를 해야 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식사 허용 시간에 아무거나 막 먹는다? 이것은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것보다 낫겠지만, 식사 허용 시간에도 정말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탄수화물 그리고 야채 채식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 간헐적 단식이 효과 없다, 심혈관 질환을 높인다, 이런 연구들이 가끔 나와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지만요, 닥터리는 간헐적 단식 효과를 정말 적극적으로 믿고 있어요. 아무거나 막 먹어서, 이런 연구에서 오류가 있는데요, 식사 허용 시간에 아무거나 막 먹는 이런 습관들을 연구해서 아무거나 막 먹고서 간헐적 단식 효과가 없다, 또 단순히 식사 허용 시간만 우리가 16대 8이면은 16시간을 굶고 8시간만 식사를 했다, 이런 단순히 식사 허용 시간만 허용해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좋은 양질의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요, 췌장을 쉬게 해주고 대사를 정상화해 준다는 데 있어서 이 간헐적 단식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저는 3번째로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4번째 닥터리가 추천드리는 생활 속에서 다이어트 쉽게 하는 방법은요, 걷기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하라 그러면 헬스클럽을 끊고 어디 산에를 가고 등산 장비를 사고 동호회를 들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쉬운 것부터 하시면 돼요. 정말 쉬운 것은 걷는 것이에요. 걷는 것은요, 따로 어디 가지도 않아도 되고요, 운동화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걷기 운동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운동이고 살이 빠지는 운동입니다. 멀리 가서 운동을 하려 하지 마시고요, 생활 속에 가까운 곳에서 자주 걸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내서 하루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식후 바로 운동할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식후에 운동을 해서 배가 아파요, 식도염이 심해졌어,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게 어슬렁어슬렁 걸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식후에요, 바로 쉬지 마시고요, 쉬다가 스르륵 잠들어서 운동할 시간 놓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후에는요, 재활용도 하고 설거지도 해서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배가 안 아프고 소화가 좀 되면 그때부터 좀 빠른 속도로 걸으라는 말씀을 드려요. 식후에 절대로 강하게 빠르게 걸으라는 말 아니에요. 식후에 바로 걷되 어슬렁어슬렁 걷기 시작해서 속이 편하다면 속도를 올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번째는요, 식사와 운동 일지를 써라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기를 쓰는 것이 정말 그리 어려운 게 아닌데 참 귀찮죠. 그런데 하루를 반성하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일기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기를 쓰다 보면, 아, 내가 식사와 운동을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네 라는 것들을 빠뜨리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돈도 안 들고요, 시간은 그리 들지 않는 식사와 운동에 대한 일지를 쓰는 것 꼭 썼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어플도 많아서 그냥 휴대폰에다가 자기가 뭘 먹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를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기 쓰기가 힘들다면요, 그날 먹은 음식, 음료 등을 모조리 휴대폰으로 다 찍으세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요, 물을 많이 마시란 말씀을 드려요. 물을 마시는 것도 정말 우리가 쉬운 일인데 잘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1.5 내지 2리터 정도는 꼭 물을 마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물 마시라는 얘기가 너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라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닥터리는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요, 1.5에서 2리터 정도는 꼭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을 드시는 건요,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요, 또 기초 대사량도 약간 높여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닥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가짜 식욕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금방 먹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식욕이 땡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뇌에서는요, 야 주인님아, 지금 물이 필요한데 뭐라도 좀 먹어라 라고 신호를 내려요. 그럼 우리는 또 초콜릿이라든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 식욕이 느껴진다고 생각될 때는요, 시원한 물 한 잔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을 하루에 1.5 내지 2리터 드시는 것 상당히 중요해요. 7번째는요, 스트레스를 줄이란 말씀을 드려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살이 찌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지방을 축적시키는 이 코티졸은요, 독특하게 또 내장지방, 이 보기 싫고 건강에도 안 좋은 내장지방을 많이 축적시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잔 다음날은요, 더 많이 식욕이 당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로 정제된 탄수화물 같이 단 것이 당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비만을 향해서 나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받은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 취미생활을 갖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번째는요, 잠자기 전 4시간 전에는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자기 전 4시간 전부터 먹는 음식은요 고스란히 내 몸의 지방으로 축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 식도와 위와 장을 정말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식도염 환자들에게도요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잠자기 전 4시간 전부터는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자기 전 4시간 전부터는요 음식을 중단하고요 물은 소량 마십니다. 다음날 기분 좋은 허기감으로 일어나서 아침을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래서 8번째 제가 강조하는 거, 잠자기 전 4시간 전부터는요 음식은 금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다만 조금 귀찮긴 하죠. 하지만 이 정도의 노력도 없이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겠어요. 너무 거창하게 다이어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당장 지금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거창하게 뭔가 해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나쁜 습관부터 하나하나 바꿔 나가다 보면 점점 살이 빠지고 건강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면요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이런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